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 일정을 2년 3개월이나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시험 비행 2847회, F-35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이 3번이나 기술협력을 요청했다가 전부 거절당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으로 한국에 기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8년 경력 펜타곤 분석관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지하 2층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 공간에서 저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 전 펜타곤 항공전력 분석관이자 현재 워싱턴 국방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F-35 프로그램 초기 분석부터 참여했고 미국 항공전력의 우위를 28년간 지켜봐왔죠. 그런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브레넌 박사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관 제임스 밀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 자료가 떠 있었어요.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KF-21 보람에 공대지 전투능력 통합 일정 2년 3개월 단축.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방산 프로그램에서 일정 단축이라니요. 제가 28년간 본 프로젝트 중 일정을 단축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밀러, 이거 확인된 겁니까? 공식 발표입니다. 사흘 전에 나왔어요. 회의실 안에 있던 12명의 분석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대리 로버트 체니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체니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장에 굵은 글씨가 떴어요. 한국 KF-21 현황 브리핑. 시험 비행 누적 2847회. 핵심 시스템 국산화율 67.3%. 공대지 무장 통합 12개 기종.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 같았어요. 2847회라고요? F-35가 실전 배치 전까지 누적 시험 비행이 몇 회였는지 아십니까? 2400회 남짓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일본까지 10개국이 참여해서요. 한국은 혼자서 그 숫자를 넘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옆에 앉은 해군 대령 스티브 하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체니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비교 분석 주요국 전투기 개발 일정.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유럽연합 유로파이터 타이푼 6세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원래 일정 대비 4년 7개월 지연. 일본 F-3 스텔스 전투기 개발. 원래 일정 대비 3년 2개월 지연. 프랑스 다소 라팔 M5 버전. 원래 일정 대비 2년 8개월 지연. 그리고 맨 아래 녹색 막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KF-21 보람에 원래 일정 대비 2년 3개월 단축.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어요. 젠장, 이거 조작 아닙니까? 기술정보국 분석관 톰 웨버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죠. 한국이 일정을 단축했다고?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하는 걸. 체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뿐 아니라 유럽 방산 매체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지레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특집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한국이라,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항공산업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TOC 훈련기, 괜찮은 기체죠. 하지만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이 있었잖아요. FA-50 경공격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미국 기술이었죠. KF-21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엔진은 지휘제, 일부 항전 장비는 서방 수입품. 결국 조립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요. 브레넌 박사님, 체니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어요. 박사님이 우리 항공전력 분석의 최고 권위자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숫자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28년간 미국 항공전력의 우위를 분석해온 사람에게 이 질문은 곤혹스러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이 시험 비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실제 전투력이 높다는 보장은 없어요. 국산화율이 높다고 해서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도 아니고요. 톰 웨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도 국산화율 90%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형편없잖아요. 면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브레넌 박사님.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나토 동맹국 관심, 표명 현황. 폴란드 공식 관심, 표명 2회. 루마니아 비공식 접촉 3회. 그리스 정보 요청 1회.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협의 진행 중. 말레이시아 관심 표명. 그리고 맨 아래 빨간 글씨로 적힌 한 줄. 일본 기술협력 타진 3회 모두 거절됨.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일본이요? 일본이 한국에 기술협력을 타진했다고요?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한국이 전부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웃음이 아니었어요. 당혹감이었죠. 일본은 F-2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다 실패한 나라입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F-3 개발도 지지부진하고요. 그런 일본이 한국에 기술협력을 요청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첸, 이 회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박사님께 한국 출장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이요? 직접 가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KF-21의 실체를요. 숫자만으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직접 보고 분석해 주십시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11월은 이미 겨울 같았어요. 나무숲이 다 떨어진 가로수들이 스산하게 서 있었죠. 한국이라 45년 전 제 아버지가 전쟁을 치른 땅. 폐허만 남았다던 그 나라. 며칠이나 가야 합니까? 일주일이면 됩니다. KAI 본사와 공군 비행시험단 방문을 주선해 두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까지 가서 뭘 본다는 건지. 결국 조립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요. 하지만 직업적 호기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진짜인지 허풍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가보죠. 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 앞 주차장이 보였어요.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1951년 19살의 나이로 한국에 파병됐던 아버지. 돌아와서 평생 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죠.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그건 지옥이었다. 모든 게 파괴됐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그런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았어요. 일주일 후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건지 아니면 숫자 부풀리기에 능한 것뿐인지. 출장 준비를 하는 동안 연구소 동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마이클, 한국까지 가서 뭘 보겠다는 거야?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제프 그린이 피자를 씹으며 말했죠. 제프는 저와 함께 F-35 프로그램을 분석했던 동료입니다. 펜타곤에서 요청했어. 직접 확인해 달라고. 그 KF 모시기 때문에. 시간 낭비야. 제프가 콜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알려줄까? 한국 전투기의 실체. 그는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첫째, 엔진. GE F-414점, 미국제야. 핵심 중의 핵심이 미국 거라고. 둘째, 레이더. 한국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원천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 이스라엘 아니면 우리 쪽이지. 셋째, 무장 체계. AIM-122든 뭐든 결국 우리 미사일 달고 날아다니는 거잖아. 제프가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결론.
조립이야, 조립. 껍데기만 한국제지 속은 전부 수입품이라고. 저는 샐러드를 포크로 찔렀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정 단축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뻥이겠지. 아니면 기준을 낮춘 거야. 우리가 5년 걸리는 걸 2년에 한다고 말이 돼? 제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애들 숫자 부풀리는 거 잘하잖아. K-팝 조회수도 그렇고.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와 사라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죠. 마이클, 그냥 서울에서 맛있는 거나 먹고 와. 사라가 껄껄 웃었습니다. 한국 고기가 맛있다던데 삼겹살인가 뭔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2847회 시험 비행. 2년 3개월 일정 단축. 일본이 3번 기술협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함. 이 숫자들이 전부 거짓말일까요? 그렇게 대담한 거짓말을?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병대 정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 가슴에 동성훈장이 달려있죠.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서울 탈환 후 북진, 장진호 전투까지 그 지옥을 견뎌내고 돌아오셨죠. 제가 어릴 때 딱 한 번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땠어?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던 게 기억나요. 가난했어. 상상도 못할 만큼. 아이들이 미군 트럭 뒤를 쫓아다니며 초콜릿을 구걸했지.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은 달라졌대요. TV에서 봤는데 고층 빌딩도 많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래, 그렇다더군. 아버지는 그 말만 하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폐허에서 뛰놀던 아이들을 떠올리셨을지도요.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품 정리를 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파괴된 서울 거리, 무너진 건물들, 피난민 행렬,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 한국인 아이와 함께 찍은 아버지. 아이는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겠죠. 헐렁한 옷 속에서 아이의 까만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봤죠. 이 아이가 지금은 80대 노인이겠구나. 아직 살아 계실까? 만약 살아 계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폐허에서, 그 가난에서 어떻게 70년 만에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을까? 조립이라고 해도, 껍데기만 만든다고 해도 그것조차 쉬운 일은 아닙니다. F-35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몫을 해낸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KF-21, AESA 레이더, 시스템, 통합, 위키피디아는 대충 훑고 넘어갔어요. 학술 논문과 전문 매체 기사를 찾았죠.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연구기관이죠.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KF-21 아시아 항공산업의 새로운 벤치마크. 저는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KF-21 개발 프로그램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AESA 레이더의 자체 설계와 제작은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정도였다. 한국이 이 목록에 합류한 것은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성숙을 의미한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AESA 레이더 자체 개발이라고? 그건 단순 조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의 TR 모듈, 신호 처리 알고리즘, 냉각 시스템, 전원 공급 장치,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죠. 일본도 F-2에 AESA 레이더를 탑재했지만 그건 미쓰비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노스롭, 그루먼의 기술 지원이 있었어요. 한국이 혼자서?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다.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공급받은 부품들을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묶어내는 이 능력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로젝트가 반복적인 지연에 시달리는 것도 바로 이 통합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다.
한국 KF-21은 핵심 시스템 대부분을 국내에서 설계함으로써 이 통합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했다. 데이터버스 설계, 임무 컴퓨터 소프트웨어, 센서 퓨전 알고리즘이 모두 한국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는 부품 생산이 아닌 설계 주권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설계 주권.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부품을 어디서 사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엮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죠. F-35도 엔진은 프레세니트니, 레이더는 노스롭 그루먼, 기체는 로키드 마틴이 만듭니다. 중요한 건 로키드 마틴이 그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능력을 갖췄다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지니아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 이웃집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에요. 조립 공장, 하청업체, 값싼 노동력. 그게 제가 알던 한국 제조업의 이미지였습니다. 물론 삼성 반도체나 현대 자동차가 성공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전투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일주일 뒤면 직접 볼 수 있겠죠. 숫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조립인지 창조인지.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덜레스 공항에서 14시간을 날았습니다. 비즈니스석 창가에 앉아 구름 위를 바라보며 저는 노트북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펜타곤에서 제공한 기밀해제 보고서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기사들, 한국 측 공개 자료들.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숫자들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출처에서 교차 검증이 됐죠. 시험 비행 횟수, 일정 단축폭, 국산화율. 조작이라면 굉장히 정교한 조작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제 경험과 맞지 않았거든요. 저는 28년간 방산 프로젝트를 봐왔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지연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F-35만 해도 초기 계획보다 10년 이상 늦어졌죠. 비용은 예상의 2배가 됐고요. 방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건 자연 법칙 같은 겁니다. 중력이 있듯이 방산 프로젝트는 지연돼요. 그런데 한국은 앞당겼다. 2년 3개월이나 뭔가 빠진 게 있을 겁니다. 품질을 희생했거나 기준을 낮췄거나 아니면 숫자를 조작했거나. 직접 보면 알겠죠.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이 덮인 산들, 그 사이로 난 고속도로들, 그리고 도시의 불빛들.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그 나라인가. 아버지가 전쟁을 치른 땅. 폐허였다던 곳. 인천공항에 내린 건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공항은 거대했어요. 천장이 높고 유리벽으로 된 현대적인 구조.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박사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제협력관 이준혁 중령입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악센트도 거의 없었죠. 반갑습니다, 중령님. 긴 비행하셨는데 피곤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에 KAI 본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펼쳐졌어요. 놀랐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창에 불이 켜져 있었죠. 광고판들, 네온사인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저는 뉴욕도 가봤고 도쿄도 가봤습니다. 런던, 파리, 두바이. 대도시는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밀도, 에너지, 속도,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 혹시 한국은 처음이십니까? 이 중령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첫인상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과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폐허라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네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요. 그리고 현대적이고요. 이 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제 얘기였으니까요. 호텔은 서울 도심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니 바로 앞에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KAI 본사에 간다. 한국이 정말 전투기를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조립하는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 뭔가 제가 알던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항공산업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것은 제28년 경력의 모든 가정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파트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땅에서 들려오는 대안의 감동 밀보를 지지하신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시옵소서. 감동어사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됐죠.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벌써 출근하는 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도시가 움직이고 있더군요. 호텔 로비에서 이준혁 중령을 만났습니다. 박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런대로요. 시차가 좀 있네요.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사천에 있는 KAI 본사까지 이동하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천, 한국 남쪽 해안 도시라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중령이 브리핑 자료를 건넸습니다. 오늘 방문 일정입니다. 오전에 KAI 본사 브리핑, 오후에 최종 조립 공장 견학, 저녁에는 관계자들과 만찬이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비행시험단 방문은 내일인가요? 네, 내일 오전입니다. 시험 비행 현장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는 작았습니다. 50석 정도 되는 프로펠러기였죠. 1시간 남짓 날아서 사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니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짤한 냄새가 났어요. 멀리 남해가 보였죠. KAI 본사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공장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들, 활주로,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항공기들. 저게 T-50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날씬한 훈련기가 여러 대 주기되어 있었거든요. 네, 수출용 T-50과 FA-50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 인도네시아 수출용이고 옆에 있는 건 필리핀 공군용입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컸어요. 본사 건물 앞에서 환영 인사가 있었습니다. KAI 해외협력실장 김태호가 나왔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침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브레넌 박사님,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실장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로 브리핑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실은 본사 3층에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있는 깔끔한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자료 폴더와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KF-21 프로그램 총괄 엔지니어가 직접 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KF-21 체계종합 담당 수석연구원 박준영입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MIT에서 항공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더군요. 박사님,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수석이 스크린을 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KF-21을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10년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불가능합니다. 2015년 AESA 레이더를 직접 만든다고? 10년은 더 걸립니다. 2019년 시제기 출고, 일정 지연 확실합니다. 2022년 양산 계약, 성능 미달일 겁니다. 박 수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박사님,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회의적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뜨끔했습니다. 정확히 제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2020년 4월 시제기 출고, 예정 대비 5개월 조기. 2022년 7월 초도 비행 성공. 2024년 12월 누적 시험 비행 2847회 달성. 2025년 1월 공대지 능력 통합 일정 2년 3개월 단축 발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실례지만 이 숫자들은 어떻게 검증됩니까? 박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저희 데이터는 국방부 품질보증단의 검증을 거칩니다. 또한 미국 DCMA에서도 정기적으로 품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DCMA, 미 국방계약관리청, 해외 방산거래의 품질을 감독하는 기관이죠. DCMA 감사 결과는 공개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기밀이지만 박사님께는 열람을 허가받았습니다.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박 수석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핵심 시스템 국산화 현황, AESA 레이더 자체 설계 제작,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자체 설계 제작, 임무 컴퓨터 자체 설계 제작,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자체 설계 제작, EW전자전 시스템 자체 설계 제작, 무장 인터페이스 자체 설계 제작, 수입 부품, 엔진 GF414 미국, 사출 좌석 마틴 베이커 영국, 일부 항전 장비 협력사 공급.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깐요. AESA 레이더를 자체 설계했다고요? 네. 한국 단독으로요? 네.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했습니다. 외국 기술 지원 없이? 박 수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 이스라엘 ELTA와 기술 협력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고 저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왜 무산됐습니까? 가격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 범위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나노미터 단위로 배열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해요. 신호 처리 알고리즘만 해도 수십만 줄의 코드입니다. 거기에 냉각, 전원, 내구성 문제까지. 미국 레이시온이 AN/APG-77을 개발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들었고요. 한국이 그걸 혼자서 몇 년 걸렸습니까? 개발 착수부터 양산 준비까지 8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박 수석이 웃었습니다. 그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개발 타임라인. 이번 슬라이드에는 연도별 개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저는 화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개발 현장입니까? 네, 모두 실사입니다. 기밀 해제된 자료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레이더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인원이 레이더 개발팀입니까? 네, 한화 시스템 레이더 개발팀 전원입니다. 372명입니다. 372명. 로키드 마틴 레이더 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0명이 넘습니다. 한국은 5분의 1 인원으로 비슷한 일을 해냈다는 건가요?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브리핑이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스템 통합 과정, 시험 비행 프로토콜, 품질 관리 체계, 협력업체 네트워크.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인상적이었어요. 현재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력업체가 몇 개입니까? 764개사입니다. 764개요? 네. 대기업부터 직원 10명짜리 정밀가공 업체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 많은 업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박 수석이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통합 품질 관리 시스템.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협력업체의 생산 현황, 품질 데이터, 납품 일정을 추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30분 내로 파악하고 대응팀이 투입됩니다. 30분요? 네. 저희가 자동차 산업에서 배운 겁니다. 현대차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한국이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하우를 항공산업에 적용했다는 건 생각 못했어요. 브레넌 박사님. 박 수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최종 조립 공장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숫자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브리핑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지만 오후에 제가 본 것은 모든 의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최종 조립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본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거대한 경납고 형태의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FA 라인입니다. Final Assembly. KF21 최종 조립 공장입니다. 김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공간. 천장 높이만 해도 30m는 됐어요. 그 안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봤습니다. 8대. 8대의 KF21이 각각 다른 조립 단계에 있었습니다. 현재 양산 초도 물량입니다. 박 수석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대는 도장 작업 중이고 마지막은 동체 조립 단계입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전투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표면 마감이 정교했습니다. 스텔스 기체가 아닌데도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리벳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었죠. 이 마감 수준은 어떻게 달성합니까? 로봇 자동화와 숙련 기술자의 수작업을 병행합니다. 특히 표면 처리는 경력 15년 이상의 기술자만 담당합니다. 저는 동체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어요. 매끄러웠습니다. 만져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조종석 아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배선, 유압 라인, 냉각 파이프. 모든 게 정리정돈되어 있었어요.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 라인에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F-35 조립 공장도 가봤습니다. 포트워스의 로키드 마틴 시설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더 깔끔했어요.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김 실장이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레이더 조립 구역이었어요. AESA 레이더 통합 작업입니다. 작업대 위에 레이더 안테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벌집 모양의 정교한 구조물. 수천 개의 작은 모듈이 빼곡히 배열되어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한국이 만든 AESA 레이더. 박사님, 만져보시겠습니까? 기술자가 장갑을 건넸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레이더 모듈에 손을 댔어요. 송수심 모듈 하나하나가 손톱 크기였습니다. 그게 1024개가 배열되어 있었죠. 이게 전부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네. 모듈은 한화 시스템에서 제작하고 어셈블리는 저희가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외에 이 수준의 AESA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러시아? 의문입니다. 중국? 아직 멀었어요. 유럽? 공동 개발로 겨우 하고 있죠. 한국이 혼자서 이걸 해냈습니다. 박사님, 시험 비행 관제실도 보시겠습니까? 박 수석이 물었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건물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관제실은 2층에 있었어요. 유리벽 너머로 조립 공장 전체가 내려다보였습니다. 관제실 안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여기서 모든 시험 비행을 관제합니다. 박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3,000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합니다. 엔진 온도, 진동, 유압 압력, 비행 자세, 센서 반응 시간. 모든 게 기록됩니다. 저는 모니터를 살펴봤습니다. 한 화면에 그래프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금 시험 비행 중입니까? 네, 3호기가 비행 중입니다. 오늘 임무는 IRST 센서 성능 검증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데이터는 모두 저장됩니까? 물론입니다. 비행 1초당 12GB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모두 서버에 저장되고 분석팀이 검토합니다. 1초에 12기가요? 네. 그래서 시험 비행 한 번에 테라바이트급 데이터가 쌓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847회 시험 비행. 각 비행이 평균 1시간이라고 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담 분석팀이 87명입니다. 거기에 AI 분석 시스템이 1차 필터링을 합니다. AI 분석까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개발. 한국이 이걸 제대로 하고 있구나. F-35 개발 초기에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이 늦어지고 일정이 지연됐죠. 나중에야 도입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박사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박 수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일정 단축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방산 프로젝트에서 일정 단축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병렬 처리입니다. 서양에서는 설계 시 제작 시험 수정을 순차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진행합니다. 위험하지만 빠릅니다. 둘째, 협력사 네트워크입니다. 764개 업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부품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응됩니다. 유럽은 다국적 협력이라 의사결정에만 몇 달씩 걸립니다. 셋째,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저희는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결정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위원회 회의, 검토 회의, 승인 절차에 몇 주가 걸리죠. 저는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병렬 처리는 문제가 나중에 발견되면 비용이 더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증이 중요합니다. 시험 비행 2847회가 괜히 많은 게 아닙니다. 검증에 검증을 거듭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멀리서 전투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시험 비행을 마친 3호기였죠. 저기 착륙하는 게 3호기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착륙 30분 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착륙하는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날렵한 기체, 쌍발 엔진, 한국이 만든 전투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을 치른 땅, 폐허였던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전투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리고 있습니다. 조립이 아니라 진짜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방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숫자들, 사진들, 그 깔끔한 공장.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28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브레넌 박사님, 한국 방문 중간 보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KF-21 시험 비행 데이터의 신뢰성, AESA 레이더 자체 개발 주장의 진위, 일정 단축의 실제 원인.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첸에게 첫째 날 방문을 마쳤습니다. 솔직히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아직 이릅니다. 내일 시험 비행을 직접 봐야 해요. 답장을 임시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시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활주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조종사 브리핑실, 정비구역, 관제탑이 모여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시험 비행 전 브리핑에 참관하시게 됩니다. 이 중령이 말했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니 조종사 2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복 차림이었어요. 한 명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행시험 평가단장 이정우 대령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령님.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박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F-35 분석에 참여하셨다고요? 네, 초기 개발 단계부터 봤습니다. 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비교가 되시겠네요. 오늘 시험 임무는 공대지 무장분리 테스트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의 비행 경로, 테스트 항목, 비상 절차가 상세히 표시됐어요. 이 대령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브리핑 내용이 체계적이었어요. F-35 시험 비행 브리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이 대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무장분리 테스트가 몇 번째입니까? 247번째입니다. 247번요? 네. 각 무장별, 속도별, 고도별로 다 다릅니다.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247번. F-35도 무장분리 테스트를 수백 번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조종사들이 기체로 향했습니다. 저는 관제탑으로 이동했죠. 관제탑에서 활주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KF-21 5호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륙 허가. 런웨이 36점.
관제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굉음이 유리창을 흔들었어요.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속하고 더 가속하고 기수가 들렸습니다. 이륙. 날렵한 기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은빛 전투기가 상승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테스트 구역 진입까지 8분입니다.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모니터에 비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고도, 속도, 기체 자세, 엔진 상태. 8분 후, 이대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테스트 구역 진입 완료. 무장분리 시퀀스 시작합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무장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었어요. 3, 2, 1 분리. 화면에서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분리 정상. 모든 파라미터 녹색. 저는 데이터를 지켜봤습니다. 분리 순간의 기체 진동, 공력 변화, 자세 보정.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데이터 수집 완료. 귀환합니다. 20분 후 5호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내려와 데이터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분석실에는 이미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래프와 숫자가 여러 화면에 띄워져 있었죠. 브레넌 박사님, 실시간 분석 과정을 보시겠습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방금 비행에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분리 순간의 기체 움직임이에요. 그래프에 날카로운 피크가 보였습니다. 무장이 분리될 때의 충격이었죠. 이 진동이 허용 범위 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설계값의 72%입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검증합니까? 자체 검증 후 국방부 품질보증단에 제출합니다. 미국 DCMA에도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미국 DCMA. 제가 일했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검증한다면 데이터는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분석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조작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다. 한국은 정말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전투기를.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만찬장에 들어서니 서양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김 실장이 소개했습니다. 브레넌 박사님, 이분은 마르쿠스 베버 씨입니다. 독일 연방 국방기술청 소속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피에르 뒤퐁 씨, 프랑스 다소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무슨 일로 여기 계십니까? 마르쿠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사님과 같은 이유죠.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국식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마르쿠스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유로파이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4년 7개월 지연됐습니다. 비용은 예산의 2배가 됐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2년 3개월이나.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오늘 좀 봤습니다. 병렬 처리, 실시간 협력사 네트워크, 빠른 의사결정. 그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피에르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유럽에선 불가능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5개국이 합의해야 하는데 회의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볼트 하나 규격 바꾸는데 6개월 걸립니다. 각 나라 업체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은 다르죠. 단일 국가에서 단일 회사가 주도하니까요. 그것도 맞지만 피에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더군요. 어제 저녁 10시에 공장을 지나갔는데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껄껄 웃었습니다. 독일에서 저녁 6시 이후에 일하라고 하면 노조가 가만 안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 차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들이 야근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한국처럼 밤새는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겁니다. 마르쿠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방식을 배우려고요. 적어도 참고는 하려고.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에 배우러 왔다고요? 유럽 항공산업의 양대 산맥이요?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뭘 배우려고 하십니까? 품질 관리 시스템이요. 764개 협력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 저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피에르가 덧붙였습니다. 다소에서도 관심 있습니다. 라팔 후속기 개발에 참고하려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유럽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종주국들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마르쿠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나토 내부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이요? 동유럽 국가들이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F-35는 너무 비싸고 유로파이터는 일정이 안 맞으니까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제 전투기 대신 한국제를 고려한다고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주권 국가들이 뭘 사든 그건 그 나라 결정이니까.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펜타곤이 나를 보낸 진짜 이유구나. KF-21이 미국 방산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답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중령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천 시내의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박사님, 이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일본건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펜타곤 브리핑에서 일본이 기술협력을 3번 타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했죠? 네,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더 복잡해요. 이중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은 F-3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문제가 많습니다. 일정도 밀리고 비용도 초과하고 특히 시스템 통합에서 막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F-3의 문제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저희에게 접근했습니다. 시스템 통합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요. 한국에요? 네. 저는 놀라서 이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기술을 배우겠다고요? 그랬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3번.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이중령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봤습니다. 역사적 이유도 있고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기술을 배우겠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한국이 거절했다. 이건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닙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조선도. 그게 역전됐습니다. 항공산업에서. 이중령님. 네, 솔직히 여쭤볼게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한국과 너무 다릅니다. 이중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서히 쌓여온 겁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고, 한 분야씩 따라잡고, 앞서가고, 항공은요? 항공은 마지막 프론티어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야니까요.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서히 쌓여온 것. 그게 답인가 봅니다. 하룻밤에 이뤄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 폐허에서 시작해서 7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펜타곤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4개. 3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F-21 프로그램은 실체가 있습니다. 조립이 아닌 진짜 개발입니다. 시험 비행 데이터 신뢰할 수 있음. DCMA 검증 절차를 거침. 직접 시험 비행을 참관했으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은 체계적임. AESA 레이더 자체 개발 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직접 조립 현장을 확인했으며 기술 수준은 예상을 상회함. 일정 단축 원인 병렬 처리, 실시간 협력사 관리, 빠른 의사결정 문화. 이 3가지가 핵심으로 보임. 추가 발견 사항.
유럽 국가들 독일, 프랑스의 한국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방문 중. 나토 동맹국들 일부가 KF-21에 관심 표명. 일본이 기술 협력을 타진했으나 한국이 거절.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펜타곤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숨길 수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바얼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었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펜타곤에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브레넌 박사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국 후 공식 브리핑 일정을 잡겠습니다. 되도록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측에 KF-21 기술 자료 공유를 타진해 주십시오. 미국 연구 목적으로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기술 자료를 요청한다. 3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마지막 일정으로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지만 제가 요청한 거였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죠.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한국전쟁 전시관이 보였어요. 이 중령이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아버님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병대 1사단이요. 인천 상륙작전부터 장진호까지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장진호는 정말 혹독한 전투였습니다. 저는 전시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파괴된 서울거리, 피난민 행렬, 전투 장면들. 한 사진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직후의 서울. 폐허가 된 도심.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미군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죠. 사진 속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트럭 뒤를 쫓아가는 아이들.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미군 트럭 뒤를 쫓아다니며 초콜릿을 구걸했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경제발전 전시실이었어요. 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1953년 GDP 13억 달러, 1인당 소득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포항제철 착공. 1980년 자동차 수출 시작, 반도체 산업 진출. 1990년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 2000년 IT 강국, 삼성 반도체 세계 1위. 2020년 K방산 수출 급증, KF-21 개발. 저는 타임라인을 따라 걸으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박사님, 이 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제야 제 눈가가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보신 그 폐허. 아이들이 초콜릿을 구걸하던 그 땅. 거기서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전시실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중령님.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이 중령이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조립 국가, 기술 베끼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KF-21도 그럴 거라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 있을 거라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중령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희도 합니다. 왜 반박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으세요? 이 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박보다는 증명이 낫습니다. 말로 하면 논쟁이 되지만 결과로 보여주면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구나. 발표하지 않고 증명한다. 떠들지 않고 보여준다. KF-21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기자회견 없이 묵묵히 일정을 앞당기고 조용히 시험 비행을 쌓고 결과로 말했죠. 저는 일어나서 다시 전시실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 자동차 조립 라인, 그리고 KF-21이 하늘을 나는 장면. 영상 아래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나와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중령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방문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주일이었습니다. 좋은 충격이셨길 바랍니다. 좋은 충격인지 나쁜 충격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출국장에서 이중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중령님, 좋은 보고서 쓰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KF-21 보람의 프로그램 현지 실사 보고서. 작성자 마이클 브레넌 박사. 요약. 대한민국 KF-21 개발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기술력과 관리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조립 국가라는 기존 인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발견 사항, 시스템, 통합 능력. 한국은 단순 부품 조립이 아닌 설계 주권을 확보했다. AESA 레이더, 임무 컴퓨터,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의 자체 개발은 이를 증명한다. 이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 수준의 역량이다. 개발 속도, 2년 3개월의 일정 단축은 방산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다. 이는 병렬 처리, 실시간 협력사 네트워크, 빠른 의사결정 문화가 결합된 결과다. 품질 관리, 764개 협력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노하우가 항공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된 사례다. 국제적 관심, 나토 동맹국들 일부가 KF-21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 협력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 변화를 보여준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태평양이 저 아래 펼쳐져 있었죠. 결론 및 권고 사항. 저는 이 부분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결론. KF-21은 미국 방산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저가 시장 동유럽, 동남아시아, 장기적으로는 핵심 동맹국 시장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개발 방법론이다. 한국이 보여준 속도와 효율성은 미국 방산 산업의 고질적 문제 일정 지연, 비용 초과를 부각시킨다. 우리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 권고 사항. KF-21 기술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한국 품질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검토. 한미 방산 협력 확대 방안 모색. 미국 방산 프로젝트 관리 체계 개선 검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폐허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70년 후에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요. 아마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안 믿었으니까요. 비행기가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해병대원, 동성훈장을 단 가슴. 아버지,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아시던 그 나라가 아니에요. 책장에서 아버지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맨 마지막 사진. 한국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KAI에서 일하고 있진 않을까요? 아니면 그 자녀가 전투기를 만드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이 아이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역사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땅. 그 땅에서 70년 후에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지니아의 밤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KF-21도 날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험 비행을 하고 데이터를 쌓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한국의 방식이니까요. 일주일 후 펜타곤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실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30명 가까이 됐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KF-21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은 진짜입니다. 조립이 아니라 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주며 상세히 브리핑했죠.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브레넌 박사님, 한국이 정말로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까?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정 단축은 품질 희생의 결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품질은 오히려 우리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어섭니다. 미국의 위협이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협이라기보다는 경종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국방부 차관보가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박사,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솔직하고 객관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요. 네. 한국 방문 전과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요. 180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앞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예전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아무도 우릴 따라올 수 없다고요. 지금은요? 지금도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차관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를 들면요? 개발 속도요. 효율성이요. 우리가 10년 걸릴 일을 한국은 5년에 합니다.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브리핑 후 저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KAI 브리핑 자료, 시험 비행 데이터, 공장 사진들, 그리고 전쟁기념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그 사진을 출력해서 책상 앞에 붙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게요. 제가 잊지 않도록.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1등일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도, 늦게 출발해도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 아니, 앞서갈 수 있다는 것. 그게 KF-21이 증명한 겁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국제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표명했죠.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작이구나.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진실을 전달했으니까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이클, 나도 몰랐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될 줄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겠죠. 하지만 기쁘구나. 우리가 지킨 게 헛되지 않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비행기가 한국제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KF-21이 이 하늘을 날 수도 있겠죠. 미국 하늘을요. 동맹의 이름으로. 그날이 오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할 겁니다. 아버지, 보세요. 당신이 지킨 나라예요. 세상은 바뀝니다.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분석관 마이클 브레넌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저력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묵묵히 증명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